자,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뺏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통장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, 남아있는 돈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방법, 여기에 대해서 미리 숙지를 좀 해봅시다. 일단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. 압류나 가압류가 뭐냐 하면 내가 신한은행에 600만 원을 예금을 입금을 한 겁니다. 월급을 모았든 용돈을 모았든 간에. 그러면 나는 신한은행에 600만 원 출금할 권리가 있잖아요. 내 예금 돌려달라고. 요 돌려받을 수 있는 요 권리를 삼성카드가 당신 나한테 돈 안 갚았지, 연체됐지, 그러니까 내가 이 600만 원 일단 묶어 놓겠다, 요렇게 들어오는 게 압류나 가압류가 되는 것입니다. 다만 두 개 개념은 다른데요. 가압류는 소송하기 전에 일단 임시로 묶어 놓는 것입니다. 채권자가 가져갈 수도 없고 채무자가 출금할 수도 없고 일단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소송을 해보겠다. 왜냐하면 소송에 승소해 있는데 채무자가 소송하는 6개월 1년 동안 돈을 빼돌려 버리면 채권자는 소송을 한 이유가 없잖아요. 돈 다 빼돌려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일단 묶어 놓고 채권자 채무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을 해서 결과를 보고 채권자가 이기면 가져가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기면 채권자는 못 가져가는 것이죠. 보험압류는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까지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돈 받을 권리가 있다고 확정을 했으니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해서 저 돈을 실제로 채권자가 가져가기 위해서 묶는 게 압류이고 실제로 가져가는 게 추심입니다.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요 보험압류 걸리는 사람은 거의 없으시겠죠. 이거는 소송 패소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니까 대부분은 가압류가 들어올까봐 걱정을 하시는 거죠. 가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어서 신청해서 사건 번호를 받든지 금지 명령을 받으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은행이 상계에서 내 돈이 뺏기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상계가 무엇이냐? 내가 신한은행에 1000만 원 빌린 겁니다. 신한은행은 1000만 원 달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죠. 근데 내가 신한은행에 600만 원 예금도 한 겁니다. 용돈이든 월급이든 간에. 그러면 신한은행하고 나 사이에는 서로를 향해서 1000만 원 600만 원 물려 있는 거죠. 이때 신한은행이 이거 두 개 퉁치자, 퉁치고 당신 나한테 400만 원만 갚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상계입니다. 이 상계가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신한은행이 상계하는 건 가능하거든요. 방금 보셨지만 금지 명령 받으면 압류는 못 들어오잖아요. 근데 상계는 가능하다니까요. 이게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방금 보셨지만 신한은행은 받을 돈이 1000만 원이 있잖아요. 그리고 채무자한테 줄 돈이 600만 원 있죠. 근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인가결정 받았는데 변제율이 10%로 정해졌어. 그러면 신한은행은 만약에 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해석을 하면 자기가 받을 돈 1000만 원 중에서는 10%인 10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지. 그것도 36개월에 나누어서 받아야 돼. 근데 채무자가 자기 예금 600만 원 돌려달라 하면 이건 돌려줘야 돼. 이건 너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. 엊그제까지 서로를 향해서 1000만 원 600만 원 주고 받을 게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100만 원 36개월 나눠 받으라고 채무자한테 600만 원 다 주라니까 형평에 맞지도 않고 요것도 보호를 해줘야 되고, 그러니까 개인회생 신청 후에도 상계는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1000만 원 600만 원 퉁치고 상계하고 400만 원 남은 거 요것만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. 원래는 채권자 목록에 신한은행 1000만 원, 재산 목록에는 내가 신한은행에서 돌려받을 예금 600만 원 이렇게 기재하는 것인데 상계를 해버린다면 채권자 목록에 신한은행은 400만 원 채권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재산 목록에 예금은 다 사라진 거죠. 이미 뺏겼으니까. 저 상계는 언제까지 가능하냐? 개시 결정 때까지 가능합니다. 원칙적으로 금지 명령을 받아도 상계는 개시 결정 때까지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저 상계를 피하려면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상계가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신한은행에 채무가 있으니까 600만 원을 신한은행이 아니라 그 돈 빼서 국민은행에 입금하면 되지. 내가 국민은행에 돈 빌린 게 없다면 서로 다른 은행끼리는 상계를 못 할 거니까요. 다시 정리하지만 가압류를 막으려면 금지 명령을 받으면 되고 상계를 막으려면 채무가 없는 은행으로 잔금을 이체를 해야 합니다.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 나는 국민카드에서 1000만 원 빌려서 못 갚았는데 국민은행에 예금 600만 원 넣어놓은 게 있다. 이거 상계 당하지 않느냐?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은행하고 카드는 다른 회사입니다.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다르면 상계가 안 되죠. 서로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려야 상계가 되는 거지 다른 회사끼리는 상계를 할 수 없습니다. 단 주의하실 게 카드사하고 은행이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신한카드 대금을 못 냈을 때 신한은행의 예금을 출금해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느냐? 이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의 은행과 카드사는 서로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상계가 되지 않습니다. 굳이 옮길 필요 없는데 그 은행 쓰시면 되는데 농협, 기업은행, 시티은행,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하고 카드사가 같은 회사 하나의 법인이기 때문에 상계가 가능하고 이쪽 카드에 돈을 못 갚은 게 있다면 여기 은행에 남아있는 잔액은 출금해서 채무 없는 은행으로 이체하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는 카드사가 상계할 수 있다는 것도 주의를 하셔야 하거든요. 내가 삼성카드 끌고 돈을 못 냈든 카드론을 받았든 아무튼 1000만 원 채무가 생겼다. 근데 고객들이 우리 식당에서 단체 회식하고 600만 원 결제하고 갔다. 그러면 나는 삼성카드에 600만 원 받을 권리가 생겼잖아요. 이런 경우에도 삼성카드는 받을 돈 1000만 원하고 줄 돈 600에 대해서 서로 상계해 버릴 수 있다. 400만 갚아라. 이런 논리가 나올 수 있다. 똑같은 논리죠. 삼성카드 입장에서 상계를 할 수 없다고 본다면 내가 받을 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율 10%라 가정하면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그것도 36개월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급해줘야 되는 600만 원은 카드 대금을 전부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형평에 맞지
않고 상계할 수 있었다는 기대권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. 그래서 1000만원, 600만원 서로 퉁치고 삼성카드는 400만원만 받으면 된다. 상계할 수 있다.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된 거죠.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지 명령 전인지 후인지를 가리지 말고 상계가 될 수도 있고 지급 정지가 될 수도 있지만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채무자가 돈을 못 받는 건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요걸 피하려 그러면 카드로는 작은데 받을 돈이 크다면 그냥 변제하면 되죠. 삼성카드에 대금은 20만원밖에 안 밀렸는데 받을 돈이 200이다. 그럼 20 내고 200 받으면 되지. 또는 피지사, 결제 대행사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으면 바로 상계가 되니까 요 가운데 피지사라는 대행사를 끼고 있으면 나하고 삼성카드는 직접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없으니까 상계를 피할 수 있게 되죠. 다만 계약 조건이나 약관에 따라서는 개인회생 이후에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카드로 결제받지 않고 고객들한테 계좌로 이체해달라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배우자 사업장에 카드 단말기가 있다면 임시로 거기에 결제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분들도 봤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,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 이체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. 이것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. 내 통장에서 매달 이자나 원리금이나 카드값이나 리스비 같은 게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. 이게 언제까지 채권자들이 자동 이체로 가져갈 수 있느냐? 금지 명령 송달이 될 때까지 가져갈 수 있죠. 이 뒤로는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. 그렇지만 지금부터 금지 명령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출금이 가능하고, 생각보다 금지 명령이 늦게 나와서 늦게 송달이 되면 몇 번 더 자동 이체로 빠져나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자동 이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, 신한은행을 찾아가서 내 계좌에 자동 이체 걸려 있는 거 전부 다 해지를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든지, 아니면 신한은행 계좌에 자동 이체가 걸려 있으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모두 다 국민은행으로 이체를 해서, 국민은행은 자동 이체가 안 걸려 있으니까 국민은행을 쓰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휴대폰처럼 꼭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별도로 납부를 해주시면 되죠.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불시에 돈을 뺏길 수 있으니까 미리 통장을 관리해야 되는데, 첫 번째, 가압류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금지 명령을 빨리 받는 게 좋다. 두 번째, 은행에 상계당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뺏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채무가 없는 은행을 쓰는 게 좋다. 세 번째,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카드사가 상계를 해서 고객들이 결제한 돈을 나한테 안 줄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피지사를 격려하거나, 카드사가 아닌 현금 요구, 계좌 이체를 받거나, 배우자가 별도의 개인 사업이 있으면 그쪽 단말기를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은행 계좌에서 매달 자동 이체되는 게 한두 번 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자동 이체를 해지하시든지 자동 이체가 걸려있지 않는 통장으로 잔금을 이전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.